안녕하세요. 성인이 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 면허증은 있는데 장롱에 몇 년째 박혀있는 사람, 운전을 하지만 잦은 사고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 이제 고민 끝! 슬기로운 운전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인경. 재근입니다. 여러분, 운전 때문에 많이 고민이시죠? 친구들은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하고 남들은 다 베스트 드라이버 같은데 정작 저와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운전대만 잡으면 한없이 작아지는. 슬기로운 운전생활에 오시면 기본적인 운전 지식과 운전 스킬, 그리고 올바른 운전 마인드를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의 운전 레벨을 높여주실 전문가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을 무서워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강사님. 운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슬기로운 운전생활을 찾아온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운전이 어려운 건 운전을 잘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운전을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요? 맞아요. 운전이라는 것은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절대 잘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운전 경력이 20년 정도 됐지만 아직도 운전이 어렵고 긴장되거든요. 20년이나 되셨는데 긴장을 하신다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카데미를 통해서 차차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챕터 운전 기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동 거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죠. 벨트 먼저 매야죠. 모두 틀렸어요. 본인에게 맞는 운전 환경 만들기입니다. 운전 환경 만들기요? 네, 운전하기 전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으면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페달과 브레이크에 올바른 다리가 위치하도록 의자 조절과 핸들의 위치, 사이드미러, 룸미러, 설정 등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엉덩이를 운전석 시트 깊숙이 밀어 넣어서 앉아 왼쪽 발을 클러치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약간 굽혀져 있을 때 무릎 안쪽의 각도는 120도 정도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 핸들의 위치. 비스듬하게 생긴 핸들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핸들을 조절할 수 있는 잠금 레버가 있습니다. 양손으로 핸들을 10시 10분 정도 또는 9시 15분 위치에 잡으셨을 때에 양팔이 조금씩 구부러진다는 느낌으로 자동차 핸들 위치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게 움직이는지 몰랐어요. 높이는 핸들을 잡은 손이 어깨 위치까지 오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사이드 미러 맞추는 법은 바로 전체를 2등분 하였을 때 멀리 보이는 지평선이 거울 가운데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상하 조절을 해줍니다. 또한 좌우 조절 방법은 세로로 4등분 혹 5등분을 했을 때 내 차가 4분의 1 정도 보이게 조절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구나. 사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했었거든요. 그럼 룸미러는 어떻게 맞추나요? 네, 룸미러는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뒷유리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재근 학생이 안전벨트가 중요하다고 말해주셨죠? 네, 그거 운전자랑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매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뒷좌석은 고속도로에서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전좌석이에요? 네. 그리고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2배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앉아있던 사람이 사고의 충격으로 튀어올라 앞좌석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요. 튀어오른 사람으로 인해 앞좌석 사망률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5배나요? 네, 뒷좌석에 앉더라도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기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주차할 때 쓰는 기어입니다. 이때는 엔진의 힘이 바퀴에 전달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냅다 밟아도 차량은 계속 멈춰 있게 됩니다. 그리고 P 상태에서는 바퀴에 락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이 밀어도 꿈쩍하지 않죠. 하지만 급경사로에서는 차량이 밀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사로에서 주차 시에는 꼭 주차 브레이크까지 채워놔야 안전합니다. R, 후진할 때 넣는 기아입니다. 그리고 N, 중립 기어입니다. P와 마찬가지로 엔진의 구동력이 바퀴에 전달되지 않죠. 다만 P와 달리 바퀴가 잠겨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밀면 쉽게 밀리는 상태가 됩니다. D, 주행할 때 쓰는 기어입니다. 즉, 엔진의 힘이 바퀴에 전달이 된다는 말인 거죠. 강사님, 그런데 영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슨 기능인가요? 네, 말씀하신 플러스 마이너스 기어는 오토 차량에 장착된 수동 변속 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변속되는 오토미션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기어를 수동 조작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을 그러면 많이 쓰나요? 네, 말씀하신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은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많이 미끄러운데 그 미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서 앞차와의 부딪힘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수동 변속 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주 쓰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쓰고 있죠. 그러니까 눈 올 때나 비 올 때 제동력을 더 강하게 줘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군요. 그렇죠. 이제 운전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운전 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초보 운전 딱지를 꼭 붙이세요.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초보 딱지를 창피해하는데요. 전혀 창피해할 필요 없습니다. 딱지를 붙이면 오히려 주변 차량이 나의 운전 미숙을 이해해주고 양보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초보 운전 딱지는 붙이도록 합시다. 네, 초보 운전 딱지는 창피한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이드 미러, 룸미러 조정은 매일 해야 합니다. 룸미러와 사이드 미러는 쉽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정해 주세요. 세 번째, 다른 차가 빵빵한다고 당황해서 핸들을 꺾거나 급정거, 급출발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런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되게 빨리 출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네. 많은 초보 운전자분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크락션에 동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황하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은 초보이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하며 본인의 페이스대로 운전해야 합니다. 네, 강사님의 운전 전 꿀팁 3가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엑셀을 밟기 전 운전 주행 전까지 배웠습니다. 이젠 주행에 관해 배울 건데요. 다음은 시동을 걸 차례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는 P에다 놓고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출발합니다. 혹시 인경 학생이나 재근 학생은 운전할 때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나요?
저는 급정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을 많이 놀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급정거와 급출발. 급정거와 급출발을 하게 되면 민경학생 말대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 몸이 갑자기 확 앞으로 가거나 뒤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못되면 안전사고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지 상태에서 급 출발을 할 때 앞에 있는 차량이나 구조물을 박을 수가 있죠. 만약에 그게 페라리나 벤츠였다면 Jesus Christ! Holy!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와. 네, 그래서 출발과 정지를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이제 출발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겠죠. 그리고 발을 천천히 브레이크에서 뗍니다. 그러면 기아가 뒤에 있기 때문에 차는 엑셀을 밟지 않아도 천천히 가게 돼요. 그리고 엑셀을 지그시 밟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를 멈출 때는 엑셀만 발에서 떼도 차는 천천히 감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100m 전부터 천천히 엑셀에서 발을 떼고 지극히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또 어려운 점 있을까요? 차선 변경이요. 저희 한 친구는 차선을 바꾸지 못해서 직진만 30분 했다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차선 변경 어렵죠. 저도 모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차선을 변경 못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거든요. 민경학생 그런 거 아니에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죠. 차선 변경 참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알려드릴게요.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깜빡이 켜기와 사이드미러 보기입니다. 만약에 차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 우측 깜빡이를 켜서 뒷차에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라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통해 차가 오고 있는지 확인 후에 속도를 확 줄이지 말고 흐름대로 천천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야지 하고 핸들을 확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확 돌리면 차가 많이 흔들리고 뒷차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핸들을 천천히 여유를 두시면서 돌리면 됩니다. 차선 변경할 때 부드럽게 핸들링을 하는 말씀이시죠? 네. 다음 영상도 핸들링입니다. 코너링도 하죠. 쉬워 보이면서도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차가 주행 중엔 핸들은 저절로 중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90도 우회전을 했을 때 핸들을 놓아도 천천히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고 핸들이 저절로 중앙으로 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원심력에 차가 기울이지 않도록 천천히 핸들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지턱에서는 이전에도 말했듯이 무조건 감속입니다. 적어도 속도 20km까지는 방지턱 전에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바퀴가 방지턱을 넘어가면 그때 천천히 엑셀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운전 상식과 매너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아는 것 먼저 한번 말해주실래요? 저는 이거 부모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차선이 없는 좁은 경사로에서는 올라가는 차량을 만났을 때는 그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하는 게 좋은 매너라고 들었어요. 오, 그것도 아주 좋은 매너죠. 내리막길을 멈췄다 내려가는 것보다 오르막길에서 멈췄다 내려가는 게 쉽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해 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매너입니다. 그러네요. 재근 학생은 어떨까요? 저는 떠오르는 매너는 없고 그냥 교통법규 잘 지키는 게 가장 좋은 매너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게 최고의 매너죠. 우리 모두가 교통법규만 잘 지킨다면 사고 날 일이 거의 없겠죠. 제가 준비한 것은 우선 첫 번째 T자 도로에서의 상황입니다.
T자 도로에선 무조건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려고 해도 왼쪽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 후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비상전멸등 깜빡이죠. 활용법인데요. 깜빡이는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저 아는 거 있어요. 되게 고마운 상황이나 미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깜빡이 켜잖아요. 깜빡깜빡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뒷차에다가 신호 보내는 거. 그게 매너 맞죠? 네, 그것도 아주 최고의 매너죠. 깜빡이는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끼어들거나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동승자 내리거나 도로 측면에 정차할 때 잠시만요. 세 번째, 전방 장애물이나 급정거 필요할 때 뒷차를 위해 깜빡깜빡 조심하세요. 네 번째, 주차할 때 잠시 주차할게요. 다섯 번째, 폭우가 내리거나 안개가 짙을 때 안개등만으로는 분간이 어렵거나 차선조차 분간하기 힘들 때 사용하죠. 저 여기 있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올바른 운전 마인드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나 이제 좀 운전을 잘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생각이 운전자를 방심운전, 졸음운전, 음주운전으로 이끄는 것이죠. 사실 저도 운전이 익숙해질 때쯤에 긴장을 하지 않고 멍 때리며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나만 잘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믿지 않는 마인드가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높은 운전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운전 마인드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인경 학생 어떻게 운전 이제 잘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저는 오늘 강사님이 기본 팁부터 운전 매너까지 잘 알려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고, 특히나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는 것에 창피해하지 마라. 오늘 바로 붙여야겠어요. 네, 저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게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자동차 깜빡이가 사고 났을 때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슬기로운 운전 생활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슬기로운 운전생활 하시기 바라며, 그럼 슬기로운 운전생활은 여기까지! 안녕!